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과 저학년 선행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교과 고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예습을 나가고 나서야 이제 선행을 나가는 거니까요. 간혹 지금 우리 아이가 4학년 2학기예요. 지금 4학년 말이에요. 12월. 근데 지금 4학년인데 다음 학기인 5학년 1학기를 공부하는 건 선행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예습을 하는 거죠. 누구나 이제 아이들 학년이 올라가면 방학 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조금 공부를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예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자기 학년 학기를 넘어서 다음에 올 학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타이밍을 이제 저희는 선행이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수학학원에 가시면 선행을 얼만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 지금 3학년인데 4학년 거 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선행이라고 잘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보통 선행이라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학원을 생각하시는 통상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2년 될 때까지 예습을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기, 다음 학기 정도 예습 말고 그 다음 이제 한 학기 더 건너서 하고 있으면 선행이라고 본다.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 고학년이라고 하면 보통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과 고학년 선행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실제로 고학년인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선행을 특별히 하지 않고 또는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치마를 많이 다지려고 했다든지 또는 사고력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든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교과 진행하지 않고 학년에 맞게 따박따박 공부를 하다가 고학년이 돼서 그래도 중등은 예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과 고학년에 대한 선행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선행을 나가지 않았던 고학년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연산이에요. 연산을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4학년 2학기인데 4학년 2학기 내용을 연습하고 있다면 아직은 선행을 나갈 시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학기, 자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학년 학기에 연산을 하고 있으면 그 연산 또한 다음 학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4학년 1학기 기본을 풀고 있으면 연산은 4학년 2학기 기본을 풀고 있어야 이거는 예습 선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야 진도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1학기 때 나오는 연산을 6개월 만에 보통 완성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어떤 의미냐, 이미 저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연산을 빠르게 잘 다져온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한 학기에 해당한 연산을 금방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4학년 1학기인데 4학년 1학기 연산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연산의 진도 속도가 붙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연산 속도가 붙지가 않았다는 건 이미 저학년에서 배웠던 연산에서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연산의 그 시간이나 정확도는 점차 더 타이트한 기준을 보셔야 돼요. 왜? 중등을 해야 되니까. 중등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주변에 중등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빨라야 되거든요. 진짜 빨라야 되는 기준이 엄청난 수학 최상위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가서 내신을 시험을 볼 때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빠짐없이 다 풀 수 있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킬러 문제까지 잘 생각해서 매듭을 딱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시간. 그 정도 시간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초등 그냥 교과 문제지 10분, 15분 문제 푸는 이렇게 폭넓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연산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 무엇보다 자기 학년 학기보다는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 학년 학기보다 더 앞으로 나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점차 더 빨리 진행돼요. 왜냐하면 자기 진도보다 빠르다는 얘기는 점점 아이가 이미 할 수 있는 연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진도 진행이 잘 되고
뭐 속도가 특별히 늦어지거나 뭐 틀린 게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예로 들자면 앞부분 덧셈 정도 해야 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연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곱셈 그 이후부터는 진짜 빨리 진도가 진행이 돼서 1학년 1학기 때 덧셈 구구를 뺄셈 구구를 하고 있더라도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자리가 잡고 수책에 잘 되어 있으면 초등 연산을 3학년 여름이나 겨울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엄청 빠른 거 이해되시나요? 1학년 1학기면 1학년 2학기 때 덧셈 구구가 나오는 거니까 그 연산을 1학기 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지금 학년 학기보다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딱 적당했던 거죠. 자기 학년 학기가 1학년 1학기인데 2학기에 해당한 연산을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그걸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3학년 겨울 정도까지 2년 반 시간 동안 초등연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나온다니까요. 네, 실제로 진짜 그래요. 뭐 어떤 전제, 수가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거, 자연수, 분수, 그 다음에 정확한 속도와 정확성을 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냈다면 점차 계속 탄력을 붙어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고 조금만 연습해도 잘 완성이 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속도와 정확성 플러스 암산이에요. 암산이 잘 안 되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암산이 약한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기본적인 암산을 잘 못한다? 그건 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럼 연산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 다음 뭘까요? 두 번째는 자기 학년 심화예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심화를 안 했다. 그럼 무조건 뭐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진짜 1학년 거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거부터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대부분은 3학년 1학기 거부터는 다시 잡아야 돼요. 보통은. 우리 아이가 연산도 조금 약하고 수가 약하고 그러면 1학년 거부터 시작하는 수 부분부터 다시 쭉 연계해서 잡는 거 되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측정 문제 그런 거 좀 약하고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잡는 게 좋아요. 보통 그런 거가 다 안정적으로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3-1부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5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그냥 이전 학기 바로 전 학기부터 심화하시기는 그건 진짜 어려워요. 3-1부터는 1, 2학년 저학년 심화 문제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띄게 어려워져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부터 경험을 다시 차곡차곡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어느 순간 심화를 잘 푼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행을 잘 나가려면 심화 진도가 기본 진도 선행과 완전 따라붙지 않아도 심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선 기본 진도만 나가는 건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그냥 약간 수박 걸타기 같은 거죠. 깊이 있게 개념을 자기 걸로 다지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될 뿐더러 연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쉬운 문제에서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건 나중에 다시 복습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그건 안 되는데 심화를 어느 정도 따라와 주게 해야 되는데 그 심화의 스타트 지점이 3-1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4학년 때 심화를 새롭게 시작하든 5학년 나이가 새롭게 시작하든 일단 3-1은 해야 돼요. 근데 3-1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다 따라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만큼의 공을 들이기에 충분해요. 어느 정도 심화가 3학년, 4학년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5학년, 6학년 심화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3, 4학년 심화가 잘 안 돼 있으면 뭔가 계속 심화가 어렵게 진행이 돼요. 이러면 선행도 나가고 싶고 심화도 챙기고 싶고 연산에서도 챙기고 싶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 수학 학습량이 3, 4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만큼 물리적 시간을 투여하실 수가 생각보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행을 언제부터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연산은 어디까지 되어 있지? 심화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 일단 이거부터 체크를 하시고 이걸 땡겨오면 나중에 그 이후에 선행 진도가 속도감이 잘 나요. 근데 선행을 나가려고 딱 시간을 잡았는데 딱 타이밍을 잡았는데 3개월 만에 선행이 마무리가 안 돼. 그러면 선행을 나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번 교과를 만약에 4학년 1학기 친구가 2학기 예습을 끝냈어요. 그 5학년 1학기를 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5-1학기를 기본을 3개월 동안 끝내지 못하고 이게 막
4달, 5달씩 벌어져요.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기고. 선행은 아니죠. 금방 이제 학년도 올라가고 있는데, 또한 5-1을 3개월에 끝내긴 끝냈는데 5-2를 그 다음에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 또한 선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선행을 언제 하냐보다 선행을 시작하려고 한 타이밍에 학기가 3개월 정도씩은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친구들은 2개월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맥시멈이에요. 4개월씩 가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면은 이미 이전에 뭔가 구멍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기본을 나가는데 필요한다면 3개월씩 따박따박 나가줘야 선행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은 무언가 메이크업을 먼저 해주고 나서부터 나중에 2개월씩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연산 심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련이 됐으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갈 때 기본을 나가야 되는 문제집이 발생하고 심화를 해야 되는 문제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문제집이 생기는데, 이 연산도 내가 기본 진도 나가는 연산에 이것보다 빠른 연산이 생기고요. 그 다음 이 진도에 맞는 연산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연산 진도가 진짜 잘하면 1권이고요. 그래도 연습이 필요하면 최소 2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교과만 4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력도 같이 한다? 그럼 5권인 거죠. 이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느냐도 선행을 나간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확보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진행하기 순조롭지가 않아요. 아니면 사고력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고를 잠깐 6개월 정도 스탑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아무것도 안 되는 흐지부지 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교과를 다시 이렇게 딱 반듯하게 잡아놨다면 6개월 사고력을 쉬고 다시 해도 다시 잘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쨌든 이 정도 4권의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교과 선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학기는 응용 문제도 좀 더 풀어볼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학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내가 3개월 동안 4-2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 문제집에서 정답률이 7-80% 선까지 안 나오는 단원이 있다. 근데 그 단원이 연산이다? 그럼 연산 메이크업을 반드시 연산 건수를 늘려서 연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단원이 연산이 아니고 그 외의 단원이다. 그러면 그 외의 단원들을 응용 문제가 들어가야겠죠. 한 번 교과 기본 푸는데 7-80% 자체가 안 나오면은 선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예측이 이미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응용이 들어가면 응용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학기 다 끝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학기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이미 2단원에서 정답률이 많이 나왔네?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응용을 들어가고 기본은 3단원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기간에 문제집의 양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문제집 양 최소가 4권이고, 여기서 문제집 기본에서 정답률이 안 나면 응용이 더 생기면 동시간에 5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문제를 풀려면 일주일에 매일 못하더라도 적어도 3번에 1시간 반 정도의 학습 시간들이 잡혀줘야 되죠. 오답이 너무 많다? 그럼 2시간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정도 시간이 확보되지가 않는다면 또한 선행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잘 나오지 않는 거에 응용 진행하는 방법을 2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 끝내고 그것만 응용 단원만 한 번에 쫙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기본을 나가면서 응용을 바짝 붙여서 따라온다든지, 이렇게 2가지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보통은 한 번 학기를 훑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을 다시 하는 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금방 잊어버려서 완전 다시 하는 느낌으로 응용을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 응용이 2-3개월치기나 또 걸릴 수 있는 거죠. 한 학기를 하는데 기본도 하고 응용도 하는데 5-6개월이 걸려? 그건 선행이 아니죠.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한 학기는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한 학기 나가는 건 선행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 그냥 우리가 막 앞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는 그 시점에 진도 진행도 수월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의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고, 심화는 자
3학년 1학기부터 심화가 바짝바짝 쫓아와지면 되는 거예요. 심화랑 교과의 기본 자체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본 정답률이 높지 않으면 응용을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가 3개월 동안 한 권씩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쫓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심화에서 너무 오답이 많아버려져. 그럴 수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끝내는데 너무 오답이 많았다. 그럼 그 다음 학기 심화로 못 넘어가죠? 그쵸? 다시 복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심화가 계속 복습이 필요한 상황? 그럼 또한 기본 선행을 빨리 뺄 수가 없죠. 이거 나가느라 바쁘니까 이거랑 이거 너무 갭 차이가 벌어지면 이걸 중등을 그 다음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6-2까지 끌어내서 심화가 막 아직도 3학년 거야 또는 아직도 4학년 거야 이런 식으로 1년 이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중등을 못 나가요. 효과가 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심화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등 선행을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해가는 거죠. 왜? 중등에 올라가면 기본이나 응용 자체의 문제가 초등의 기본 응용보다 문제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얘가 못 쫓아와가지고 심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1년 이상 벌어지면 이거 진도 빨리 나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 골고루 체크를 하셔서 너무 급하게 안 나가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그냥 5학년 됐을 때 실제 학년 5학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6학년 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산 심화 이런 게 잘 쫓아졌다면 6개월에 그 4단원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5, 6학년 내용들은 이미 그 전에 4학년까지 했던 거에 조금씩만 더 늘어나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을 되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려도 8개월 각 학기마다 2달이면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등이 들어가져도 6학년 말까지 중3까지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너무 급하게 내 주변의 아이들이 막 선행을 나간다고 해서 너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더 커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 게 필요해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체크들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 고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선행을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이와 같이 학습량, 시간들 이런 거 잘 상의를 해가지고 아이와 잘 조율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Bye.